지금 이재명 대표가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잖아요. 여기서 수를 받았고요. 근데 서울대병원의 뒤늦은 브리핑이에요. 브리핑인데 이 시점 갖고 얘기들, 뒷말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일단 오늘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이 뭐 여러 가지 브리핑 내용을 했는데 우선 이재명 대표의 상황, 뭐 수술 소견 그리고 뭐 경과 이런 걸 좀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상태를 좀 알 수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좌측의 목 빗근 위로 1.4cm의 칼로 찔린 자상이 있었습니다. 근육을 뚫고 근육 내에 있는 동맥이 잘려 있었고 홍목 정맥이 앞부분이 원주로 치면 60% 정도가 예리하게 잘려 있었고 다행히 동맥의 손상은 없었습니다. 주위에 뇌신경이나 다른 식도나 기도의 손상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잘 회복하셔가지고 지금 수술 다음날 병실로 이송되었고 현재 순조롭게 회복하고 계십니다. 일단 뭐 상처에 대해서 그리고 수술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했고요. 지금 회복 중이다. 약간 이런 얘기, 뭐 얘기도 좀 할 수 있는 상태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대표 상황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브리핑이 있기까지 약간의 뭐랄까요, 우여곡절일까요, 뒷말일까요,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어제부터 사실 민주당이 약간 문제 제기를 좀 했거든요. 자, 그 내용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상 원칙적으로 의학적인 판단은 수술한 의사 또 주치의가 당연히 나와서 브리핑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갑자기 공개적 브리핑이 없어지는지 참 이해가 되질 않고요. 특히 공당의 대표로서 온 국민이 저는 보호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어도 책임 있는 의료진이 보호자 설명 차원에서 직접 브리핑하는 것이 타당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국민들께서 관심이 많은 사안이라 수술 후에 언론 브리핑을 하려고 준비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법리 자문 결과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정보를 발표하면 안 된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외상 환자의 특성상 안정이 최우선이었기에 브리핑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께서 많이 회복하셔서 상의드렸고 동의를 해주셔서 치료 경과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받지 않고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안 받으십니까? 금일이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약간 인수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약간 늦었죠, 사실은요. 늦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질문을 안 받고 그냥 일방적으로 설명만 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자꾸 물어보죠. 왜 질문을 안 받냐고. 윤경호 소장님, 서울대병원 측은 수술 직후에도 사실 주제는 설명은 없었고요. 그리고 어제도 브리핑이 없으니까 어제 이제 민주당 쪽에서 문제 제기를 좀 했어요. 왜 브리핑을 안 하는 거냐. 그리고 오늘 브리핑을 한 건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수술한 게 어제 오후 2시 몇 분, 그리고 뭐 1시간 반, 2시간 예. 반 수술했다고 그랬으니까 예. 어제 오후에 사실 궁금했잖아요. 오늘 아마 저 대외협력 실장이 나오고 아까 수술을 했던 집도의가 얘기한 게 11시 반 언저리라고 그래요. 예, 예. 문제는 그 상황 전개 전에 어저께 밤에 갑자기 저희 지인들이 예. 서울대병원이 브리핑을 거부했는데 이러이러한 상황이라고 아마 흔히 말하는 찌라시가 쫙 돌았잖아요. 아, 또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이런 게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나돌까라는 결론적으로 서울대병원이 불필요한 논란에 지금 휘말려 버리는 셈이에요. 국립이라서 그런가 했는데 서울대는 이미 법인화됐고 물론 공공의 성격이 아주 강하죠. 예.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물론 설명 중에 가족의 동의를 얻은 다음에 공개를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오늘 설명이 그거예요. 약간 예.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 동의를 좀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다. 근데 왜 느닷없이 의료법이 등장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이 등장하고 이런 게 뭔가 감추고 싶어서 그러느냐라는 오해를 지금 받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왜 그랬는가에 대한 해명은 없이 늦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지금 논란에 오히려 서울대병원이 어떻게 보면 아주 의학적으로 의사들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예.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할 여지를 줘버렸는. 어제 먼저 사실 민주당 쪽에다 물론 의협 부회장 출신이긴 하지만 민주당 쪽 인사가 먼저 뭔가 설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게 말입니다. 그것도 제가 보기엔
이해 당사자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정치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오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사실 이 사건 이후로 후폭풍이 더 걱정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민감한 상태로 너무나 가 있거든요. 민감하잖아요. 예. 이 그냥 살얼음판 위에 한쪽에서 조금만 실수를 하거나 한쪽에서 조금만 행동을 좀 과하게 하면 그거에 예. 대해서 바로 지금 공세가 취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지금 매를 서울대병원이 자초를 한 꼴이 돼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왜 주저했는지 왜 브리핑을 안 하려는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면 예. 더 오해를 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께는요. 근데 서울대병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명이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본인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동의를 받는데 여러 가지 상황 수술로 끝나고 의식도 회복되니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지체됐다. 서울대병원 측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가져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도 서울대병원 측이 좀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 수술 당일날에 바로 직후에 브리핑을 예고를 했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 브리핑 준비가 된 걸로 알고 기자들 준비했는데 예고된 브리핑을 또 취소했단 말이에요. 아, 당일날 그럼 수술을 그 당일날 브리핑을 하겠다는 예고가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또 취소하는 이 우여곡절을 한번 겪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 이틀이 지나서야 이제 오늘 이 주치의가 나와 2일이고 어제 3일 그리고 오늘 4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예. 사실은 보통의 상식적인 통상적인 이 관례로 본다면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 이 비슷한 정치인들 피습 사건이라는 게 있었고 또 박근혜 전 대표 그 피습이라든지 그 리포트 대사 같은 경우도 다 똑같은 사건의 유형이었습니다만 예. 그때 병원 측에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그리고 상세하게 브리핑을 다 해줬습니다. 사실은 여론의 관심과 주목도가 높으니까. 그럼요. 예.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리핑을 예정했다가 취소하고 이틀이나 지난 다음에서야 마치 못 이기는 척 이렇게 했다는 걸로 봐서는 무언가 서울대 측에서 다른 정치적 고려나 다른 어떤 고려 때문에 그랬는지 좀 궁금한 점이 오늘 분명히 아까 있습니다. 봤던 영상 중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안 받는 예, 장면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오늘 그 대협력 실장이 밝힌 바로는 이게 무슨 법상으로 보니까 개인정보 차원이기 때문에 환자와 상의를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누가 봐도 조금 그 석연치 않은 해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알 권리라고 하는 게 훨씬 더 큰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제1야당 현직 당대표이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비중 있는 사람의 이런 정치적 테러 사건인데 이 사건에 대한 수술을 집도한 다음에 수술의 경과를 설명하는 것은 이건 당연히 국민들에게는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상세하게 무슨 뭐 개인정보 차원의 예. 구체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알 권리보다도 개인정보가 우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석연치 않게 이런 좀 불필요한 논란을 좀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저도 잘 궁금합니다. 서울대 측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어떤 고려 때문에 이런 식의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참 궁금할 뿐입니다. 예, 윤기찬 변호사. 저는 개인적으로 저 개인정보법 얘기가 나와서 예. 제 추측인데 2년 전인가 2021년도에 한번 서울대 병원이 고소당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외손자 문제 때문에 그 진료 내역이나 뭐 진료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서울대병원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그런 개인정보보호법을 사례가 고소당한 적이 있었습니까? 있거든요. 아마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 아니면 사실 설명될 게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 해당 그러니까 진료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것이 나왔는데 예. 개인정보법 고발이 됐었고 압수수색이 됐던 걸로 제가 신문에 보니까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반성적 그 이전의 경험적 고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대병원 쪽에서 보면 약간 뭐랄까요? 절차대로 그냥 했습니다. 약간 억울해할 수도 있지만 지금 보면 약간 뒷말이 계속 나오는 건 맞거든요, 지금요. 그렇죠. 지금 김근식 교수 말씀처럼 한 번 예고했다 취소했단 말이죠. 그럼 그 예고했을 때 이런 검토 안 했겠느냐? 그렇게 압수수색까지 받았는데 당연히 했겠죠. 동의 받아야 되는 건 당연히 알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처럼 만약에 기자들이 질문을 받았으면 그 얘기를 제일 먼저 물어봤을 거예요. 왜 취소했습니까? 왜 늦어졌습니까? 왜 늦어졌습니까? 얘기 물어볼 물어봤겠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질문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거기에서 말을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납득할 만한 상황 설명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나가면서
질문은 뭐 서면으로 해달라 그러는데 아마 그 질문 한번 답변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 국립대 서울대의 신뢰 문제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를 들어 처음에 그럼 공고를 하지 말든가 했다가 취소하고 그다음에 늦어진 이유 설명 안 하고 그럼 당연히 이제 이런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서면으로 해달라는 것도 보면 이제 법률적 검토를 하겠다는 거죠. 이전에 기억나시겠지 모르겠지만 보남의 병원에서 환자 퇴원시켰다가 부작위한 살인죄로 또 처벌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워낙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기록들이 나들게 되면 이거 법률적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부터 확인을 받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 입장에서는 아니 좀 신중할 필요도 있었고 절차가 있으니까 절차를 철저하게 좀 지켜서 조금 늦었지만 브리핑을 한 거다라고 뭐 얘기를 오늘 한 거거든요. 자, 약간 억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또 약간 뒷말이 나오는 상황도 있고 뭐가 좀 겹쳐지고 있네요. 지금요. 일단 이런 내용이 좀 있고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얘기도 참 많이 하십니다. 지금 사실은 이 사건은 부산에서 벌어졌고요. 당초에 이재명 대표는 부산대 병원으로 갔습니다. 급하니까 그쪽으로 가야죠.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치료를 받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됐는데 그날 오후에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 그러니까 전원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된 상황을 놓고도 뭐 이것도 좀 얘기가 좀 있어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민주당 내 인사 그리고 국민의힘 인사분들이 각각 뭔가 얘기 좀 합니다. 지금 들어보시죠. 전원이라고 이제 병원과 병원 간에 이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원도 개인이 마음대로 가겠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는 가족의 요청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에 따른 가족의 요청을 의료진이 판단해서 그러니까 서울대학병원과 부산대학병원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그것이 필요하다고 되면 그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응급 의료 체계에 따른 그 구조 절차에 따라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말 생명 본초가 달린 그런 상이라면 헬기에서 인공호흡기라든지 이런 응급 조치를 하면서 이렇게 날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뭐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송이 됐다 그러죠. 부산대 병원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하는 그런 근육별 예상센터로서 A등급으로 4년 연속을 A등급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서울대병원 즉 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설명이 좀 있었어요. 들어보시죠. 목 정맥이나 목 동맥의 그 혈관 재건수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그 수술의 성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태이고요. 따라서 경험 많은 혈관외과 의사의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산대병원의 전원 요청을 받아들였고 저희가 중환자실과 수술실을 준비하고 정해진 대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전원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글쎄 그 부산대병원에서 수술하고 치료를 했으면 안 됐을까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더군요.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뉴스에서 보는 응급환자 전원의 경우에는 응급실 간 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응급환자들 전원은 해당 처음에 갔던 병원에서 나 이거 감당이 안 된다. 시설이든 뭐든 인력이든 그럴 경우에 보통 전원하잖아요. 큰 병원으로. 근데 지금 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고. 근데 지금 오늘 서울대병원 측 설명은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근데 서울대병원은 본인들 병원을 또 홍보하고 싶겠죠. 그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일 것 같고. 부산대병원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을 거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수술할 수 있다고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일단 보도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요 일단 지금. 그렇다면 어쨌든 병원에서 함부로 전원시키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응급 환자이기 때문에 아마 가족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전원을 했던 것 같고. 결국은 이제 성공적으로 수술이 됐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됐지만 만약에 전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또 다른 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 책임은 사실 부산대병원에서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원시킬 때는 물론 환자에 대한 판단도 있었겠죠. 이건 응급 한 몇 시간 내로 응급수술 안 하더라도 생명에 큰 지장이 없다라는 의료적 판단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가족이 여러 가지 이유를 댄 그 이유가 합당했다고 판단했겠죠. 전원했을 텐데 어쨌든 헬기를 타고 왔는지 안 왔는지 이런 것들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다만 병원 대 병원에서 전원 가는데 이례적이었던 건 맞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응급실로 들어와서 입원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입원은 그렇게 바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서울대병원으로 오셨다 그러면 입원을 하기는 어려웠을 테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다소 조금 이례적인 건 분명하지만 이런 논란을 갖고 이 문제를 계속 이끌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무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있는 입장에서도 그럼 당무를 보려고 그러면 당직 따지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가 있어야 되죠. 부산과 서울에 약간 그 당직을 병원에서 볼 경우에 어떤 그렇죠. 불편함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멀기 때문에. 부산까지 가는 것은 어렵고 하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무적 이유도, 그러니까 의료적 이유뿐만 아니고 정무적 이유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병원과 병원간 사이의 전원, 이게 사실은 전문가의 영역이거든요. 어떤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걸 존중해야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이제 정치권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런데요. 사실 이게 좀 주목을 받은 이유는 사실 그동안 민주당의 어떤 정책 중에 하나가 지역 간 의료 격차, 지방 의료 수준을 높이고 뭐 이런 걸 굉장히 강력히 추진하고 주장했거든요. 오늘도 그런 모습이 좀 있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제 우리 사회의 전체 양극화와 격차 문제는 의료계도 당면한 공동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병원도 잘 되는 병원과 안 되는 병원이 있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간의 격차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와 지역 간의 그 격차 문제, 그리고 의료 수가의 합리적 조정 문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형태 변호사. 그러니까 지방 의료 수준 살리기 뭐 이런 거잖아요. 사실 민주당에서 어떤 정책의 목표가 이거 좀 부산 쪽에서는 조금 부산 분들 서운해하실 것 같기도 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엔 아마 윤기찬 변호사 말씀처럼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생활권이 서울 근처에 있고 예, 가족들도 아마 제가 보기엔 아마 빨리 상황을 보고 싶은 상황도 뭐 있을 그런 거예요. 얘기가 그렇죠? 나왔다고 예, 하죠. 그러니까 아마 가능하면 이제 집 가까운 데서 있는 게 예. 낫지 않겠냐 이런 걸 많이 고려한 것 같습니다. 뭐 부산대는 수술을 못 하고 뭐 서울대 병원은 수술하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이게 그 헬기 타고 가는 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제가 보기에 충분히 아마 양측 의사들이 의논을 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괜찮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헬기 태우고 보냈을 거거든요. 원한더라도 만약에 안 된다, 이게 탔다가는 위증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본인이 원해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본다 그러면 아마 가족들의 요청도 있을 것이고 본인의 생활 근거지 또 말씀처럼 뭐 당무를 봐야 되고, 그냥 부산대 수술했다가 다시 또 서울병원으로 옮기는 것도 좀 애매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술한 분들이 계속 그 경과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도 고려한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참 이런 걸 이게 참 민감합니다. 이런 병원을 왜 전원했느냐, 그리고 또 응급헬기 뭐 왜 그걸 갖고 논란처럼 하겠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되면 한두 끝도 없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저는 저기 데이터 전문가로서 as it is 있는 그대로 예.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럼 부산대병원, 그래서 부산대병원이 아니어서 못 믿어서 그럼 서울대 의대로 온 거냐, 병원으로 온 거냐? 그러면 왜 노델섬에서 내립니까? 그러면 더 빨리 연대 세브란스는 그걸로 옮겨가지고 학교 운동장이나 바로 내려서 바로 옆으로 옮겨. 서울대는 관악이 아니잖아요. 해화동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미 실적이 있는 마크 리포터 전 주한 미 대사나 박근혜 전 대통령 실적이 있는 왜 연세대로는 못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의대 랭킹을 지금 묻자는 게 아니에요. 한도 끝도 없이 엉뚱하게 하네요. 정말. 그래서 그러면은. 저는 부산대에서 정확한 답변을 줬습니다. 여러 가지 이 의료의 우려상 이송 반대가 있었지만 가족 뜻 존중. 예. 가족 뜻 존중입니다. 그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이왕이면 여러 가지 감안을 했겠죠. 그래서 서울로 가서 수술하고 치료받는 게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걸로 봐야겠죠. 지금요. 이걸 갖고 왜 하면은 이거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정말요. 이렇게 되면은요. 근데 제가 볼 땐 저기서 예. 아까 그 홍익표 원내대표가 오늘 그 의료 단체 이제 신년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민주당의 오래된 그 의료 정책 중에 하나가 공공의과대학 신설이에요. 예. 그게 그 있었죠. 지역에 이제 거점별 의과대학을 허가를 해주고 거기에서는 이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 그 지역 내에서 의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기존의 민주당의 그 의료 정책과 비교해 본다면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드러난 바로는 부산대병원 측에서 적극적으로 서울대병원으로 가자고 한 것 같지는 않잖아요. 부산대병원도 권역부 외과 외상센터 1위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그러니까 가족들의 요청이 제일 컸던 것 같은데 물론 가족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신뢰할 만한, 조금이라도 믿음이 가는, 심리적으로 믿음이 가는 데를 가고 싶은 생각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집 가까운 데를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런 정치적인 그런 그 가족들의 심리 상태를 충분히 이해한다 하더라도 예. 민주당의 기존의 의료 정책을 봤을 때는 부산 측에서는 조금 섭섭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뭐 좀 패널분들이 골고루 이런 말씀들 해주셨는데 다음은요. 이게 어제부터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피의자가 무슨 당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결국에는 경찰에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받아서 정당들에 가서 뭔가 확인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자, 우선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와 관련해서 내놓은 설명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2020년 탈당한 동명 인물이 있지만 인적 사항이 분명치 않은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이런 설명이 있었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민주당도 설명을 좀 당청에서 내놨어요. 이제 기자들에게 이런 걸 내용을 좀 알려준 거거든요. 경찰 피의자 당적 확인에 공식적인 확인을 요청했다. 이제 어제 상황이에요. 이미 제출 정식으로 피의자의 당적 여부 확인해줬다. 그러니까 어쩌다 저쩌다가 아니라 당적 여부를 확인해줬다라고 딱 설명이 나왔어요. 어제. 이런 상황이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도들이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이 상황 보면요. 그러니까 어제 이게 뭐 어떤 정당에 뭐 들어갔는가 아닌가 뭐 이건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요. 지금 여러 가지 보도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한 언론 보도를 좀 인용하고 있는데 2015년 새누리당 입당, 그랬다가 2020년에는 뭔가 아무튼 이 후신 정당에서 탈당, 그리고 지금 알려지기로는 지난해 뭐 초로 좀 보이죠? 다시 민주당에 입당. 그렇다면 이 보도 내용대로라면 입당, 탈당, 입당 이걸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지금요. 윤경호 소장님. 이유는 안 나와요 아직까지. 왜 저런 입당, 탈당 이걸 왔다 갔다 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이게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또 굉장히 민감할 수 있거든요 이것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뭐가 정말 중요하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중간 브리핑을 하지 않았고 왜 지금 당적이 박정화 대변인이 나와서 설명을 했는지 예. 그다음 민주당의 아까 공보국이라고 그랬나요? 당 차원에서 이걸 알렸어요. 예, 당 차원에서 그걸 알렸는지가 경찰에서 당적 확인 요청이 왔다. 예. 이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흘러나온 거다. 이해는 가요. 그런데 설사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국민의힘 당적이라면 물론 파장이 크긴 하겠죠. 민주당 현재 당원이라면 예. 그렇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거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수사 결과가 국민에게 알려지고 재판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인 물리력을 동원해서 제1야당의 대표에게 이런 테러를 하게 됐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파악하고 예. 그게 과연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얼마나 심각한 지경까지 오게 된 뭐 여러 요인들이 중첩이 된 건지 예.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예. 이 사람이 이렇게 당을 옮겨 다니는 것도 하나의 뭐 고려 사항은 되겠죠.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이 사람이 처음에 보수 쪽에 정당에 있다가 그 다음에 2023년에는 다시 또 민주당에 왔다. 예. 이 자체만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건 아까 우리가 의사들의 전문가의 영역인데 왜 부산대병원에서 수술을 받지 않고 서울대병원 갔느냐 논란 벌이는 것만큼이나 이 지금 단계에서는 별로 저는 중요한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발 뭐가 중요한가라는 예. 거에 대한 무게를 좀 갖고 예. 아까 앵커도 지적했고 저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정말 살얼음판 위에 발을 딛고 있는 심정으로 예. 이 사태를 대하는 게 모두에게 다 필요한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야 모두에서 이거에서 일단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뭐 얘기합니까라고 약간 선을 긋는 분위기거든요. 여야 목소리가 좀 담겨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96년도 신한국당 시절에 입당을 했는데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는 훨씬 적습니다. 4쿼터 농구로 치면은 1쿼터도 채 치르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분이 맞다면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요. 마치 사실인 양 국민의힘의 문제로 몰아가려는 것은 지양할 일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사실 뭐 당적 여부가 뭐가 이렇게 사건의 본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논란이 됐는데 이게 개인정보법 때문에 저희가 그 당적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어요, 공개적으로.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수사당국이 어제 각 당의 사무처에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 교수님, 그러니까 여야, 그 뭐 이렇게 당적 그걸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딱 선을 긋고 있어요, 다들. 이거 갖고 뭐 왜 엉뚱한 소리 합니까? 약간 이런 분위기네요. 당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서로 간에 이제 자기 당에 유리한 또는 불리한 해석과 정치적 주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파고들어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반인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처럼 정치인일 경우 입당과 탈당, 입당과 탈당은 굉장히 정치적인 고민 속에서 하는 결단이거든요. 예. 그러나 일반인의 수준에서 보면요. 제가 주위에서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입당, 탈당, 또 복당, 또 다른 당으로 입당하는 건 수시로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양쪽 정당에 같이 중복으로 되어 있는 분도 많아요. 예. 그러니까 한 개인, 일반적인 일상인의 어떤 당에 대한 입당, 어떤 당에 대한 또 다른 탈당하고 다른 당으로 가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항상 있는 일 중에 하나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치적 의미를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만약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서 저분의 어떤 계획적인 그 어떤 범행의 동기 또는 어떤 배우의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정당과 관련된 게 나온다면 그건 정말 정치적으로 서로 간에 설명하고 해명하고 서로 공세를 벌 수 있게 있겠습니다만 한 개인의 당적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 지적을 하는 게 이거는 사안 그 자체로 봐야지 아직 드러나지도 않고 사실도 아닌지 여부도 모르는 걸 가지고 그냥 옆으로 퍼뜨리고 이런 거 안 됩니다는 얘기를 정치권에서 얘기하시는 분들 이구동성으로 말씀들 하시거든요, 지금요.